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정어리 TV와 함께 가시죠. 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기권에 공기가 있듯이 정치권에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어서 말이 매우 중요하지요. 말에 신뢰가 안 가는 정치인은 그래서 사라지게 됩니다. 국회가 오늘 EBS 교육방송 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함으로써 방송 3법을 모두 개정했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방송 3법을 개정하고자 했던 것은 야당일 때입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에 장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윤석열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것인데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도 추진했다는 것, 이것은 진정성 있는 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힘당이 억지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했지만 명분 있는 반대라면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를 했어야 하고 적어도 자기 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 말, 어제와 오늘이 다른 말, 국민은 결코 이런 정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힘당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데 전환길에 빌붙어서 자리를 노리는 장동혁, 계엄 반대에 표를 던졌던 자지요. 그때는 한동훈 옆에 서 있었고요.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신뢰를 잃으면 정치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훈제통 삼겹살은요.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그런 건데 보통 이렇게 공장식으로 고기를 찌거나 훈연향 첨가하는 제품들은 좀 퍽퍽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정어리몰이 준비한 훈제 삼겹살은 완전 전통 방식으로 다른 첨가물 일체 안 넣고요. 간장, 생강, 후추, 마늘만 넣어가지고 6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훈연한 제품. 퍽퍽하지 않고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드시기도 좋고요. 진짜 황토가마에서 참나무로 훈연했기 때문에 드시면 정말 신기한 느낌이 날 겁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우리 패널분들 소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기도 쉬운데요. 오늘 우리 패널들 드시는 이 삼겹살을 전자레인지에 이 포장된 거 구멍만 살짝 내서 3, 4분 정도 데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드시기 좋게 삼겹살 스모크 냄새. 네, 훈연 냄새가 아주 너무 좋네요. 지금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어리몰 광고 듣고 올 텐데요. 그 말을 하시니까 아까 김영남님 8347V9C님 일본에서 800엔 쏘셨습니다. 아이고.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이번 한국 분이신 감사합니다. 예. 저는 먹으면서 김치나 고추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게 좀 아쉽고 김종국 원장님은 분명히 술 타령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청양고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부산이대희님이 웅기 행님 집에는 샴페인도 없습니까? 80만 오늘 될지 몰랐죠. 김영남 의원님 어떠세요? 맛이? 맛있어요. 그렇게 리액션을 한다고? 아니 입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제가 먹방 김영남 의원님 금요일 날 패널 지금 경쟁률 높아요. 잘하셔야 돼. 박영식 앵커처럼 딱 준비하셔야지.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그 훈제 향이 훈연했다고 하죠. 그 향이 한가득이고 너무 부드럽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아이들 가족끼리 밥 반찬 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드신다는 게 너무 저희만 먹기 너무 아까운데요. 같이 많은 분들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육즙이 네. 팡팡이에요. 네. 네. 와, 참. 맛있고
깻잎이나 이런 거에 싸서 채소에 네. 상추 같은 거 싸면 맛있을 것 같고요. 쌈무 있잖아요. 슈퍼에서 파는 거. 그 쌈무에다 싸 먹으면 진짜 살살 녹을 것 같고 진짜 맛있네요. 이거 썰은 거는 지금 우리 이 스태프분들이 썰어서 예, 주신 거죠? 예. 통으로 이렇게 오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들 먹을 원래는 때는 조금 더 얇게 이렇게 썰어도 딱 되고. 그 길게 예. 이만한 크기로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구멍을 딱 내가지고 전자레 이제 돌리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이 향이 너무 좋아요. 맛있는 고기 먹을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아 근데 좀 아쉽네. 그 오늘 된장은 준비를 해왔는데 이 풋고추, 청양고추나 마늘, 김치, 현마늘. 마늘 네. 이런 거를 좀 했었으면 좋을 텐데. 청양 액젓 진짜 훨씬 더 맛있었을 예. 거예요. 댁에서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딱 드시면 되고. 좋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 완전히 이거는 방송보다는 먹는 데 주안점을 둔 거라서 이정희 님이 혼내시네. 채소나 김치, 청양마늘 같이 먹어야죠. 준비 좀 하시지. 아유 죄송합니다. 부산갈매기님 나는 왜 안 줘? 육즙이 어쩌고 저쩌고 열받네. 에라 구독 취소다. 해도 너무 하시네. 부산갈매기님. 자작나무님 김치 보내드리고 싶다. 와 정말 자작나무님 만든 김치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죠?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댓글창에 유독 오늘따라서 아주 반가운 안부 인사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김일웅님 경북 의성 정어리시죠. 안녕들 하십니까 정어리원 여러분들 인사 보내오셨는데 김일웅님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바쁘셨죠. 과일 하시는 분들은 여름철이 바쁘신가 봐요. 정현희님 좋은 아침입니다. 매미소리 까치소리가 어우러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논두렁에는 어느새 훌쩍 자라난 벼들이 알갱이들을 가득 채우고 있고 하늘에는 어느샌가 많은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멋진 분들을 응원하면서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심과 행복의 주인공은 정어리언 가족님 드립니다. 정현희님은 시인이시군요. MBC XY8RR님 이 뒤에 핸들이 붙어가지고 예. 울산 한의원에서 약자며 귀팅 중입니다. 덥네요. 그래도 백운기 정치 1번지가 있어서 햄 볶아용. 햄을 볶아용? 행복해요를 햄 볶아용 이렇게 가끔 씁니까? 네, 맞습니다. 오. 햄이 몸엔 안 좋은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햄 대신에 진짜 훈제 삼겹살 그렇습니다. 준비했어요. 아, 예. 오. 정말 금요일 날 먹방 항상 소주가 없어가지고 아쉽긴 합니다. 들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변함없이 왔어요님. 변함없이 님이시죠? 80만 동참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넘넘 보고 싶었어요. 환영합니다. 변함없이 왔어요님은 변함없이 님인 것 같은데 뒤에 변함없이 왔어요로 바꾸니까 핸들이 안 붙네요. 이것도 방법인가? 예, 다시 변함없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김지현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울 남편이 정어리가 되었네요. 오와. 퇴근길에 정어리 다시 보기를 하면서 오나 봐요. 집에 오자마자 정어리 얘기부터 하네요. 우리 딸 아이하고 둘이서 놀려대더니 지금은 남편이 먼저 샤인머스크를 구매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제 샤인머스크에 도착했는데 정말 꼼꼼하게 에어캡으로 포장해서 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컬투쇼 하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어제 하루에 구독자 많이 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사이 1000명이 늘어서 지금 79만 9,613분입니다. 이야, 방송 중에 80만 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까운 분 계시면 지금 전화하세요. 야, 백운계 정치일번지 빨리 봐. 구독 눌러. 좋아요도 누르고. 좋아요가 2,700이라고? 빨리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방금 제가 댓글 읽어드린 분들은요, 주소 한번 띄워주세요. 저희가 이 8080
80만 기념 그리고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만든 디퓨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아주 거실에 두셔도 좋고 저는 신발장에 뒀는데요. 이렇게 딱 들어올 때 향기가 너무 좋아서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변함없이 와소연님 슈퍼챗까지 쏘셨네요. 8만 원이나. 변함없이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응원합니다. 오늘 중 80만 기원합니다. 80만 기원 슈퍼챗. 80만 원 안 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힘으로 힘차게 금요일 아침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라색 옷과 어울리는 보라색 브로치. 네. 좋습니다. 그 브로치는 금속 아니죠? 네, 이거 천으로 만든 장미. 천판이 천판입니다. 티판이 아니고. 네. 예.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탄탄 TV 잘 나가죠? 뭐 정어리 TV에 비하면 조적지열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실 때마다 제가 탄탄 TV 소개해 드리니까 네. 어제 이병철 변호사 나오셨는데 3,240명인가 됐는데 제가 좀 많이 구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끝날 때 4,000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거의 10,000명 근접하는 것 같은데. 정말요? 예, 9,000 몇 명 정도 되는. 본인이 카톡을 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보내시는데 예. 10,000명에 가까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9,000 몇 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어리 TV의 힘이구나 역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9,300 오, 예. 많이 60명 늘어나셨군요. 정도. 예. 예. 순식간인데요. 뭐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어드바이스 해드렸어요. 좀 빨리 하셔라 말씀을 처음에 너무 천천히 하시길래 그래서 방송 출연했을 때처럼 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처음에 하니까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박영식 TV는 몇 만이에요? 저는 이제 한 9만 3천 정도 됐습니다. 9만 3천. 예. 오늘 10만 갑시다. 아, 오늘 10만 가면 너무 좋은데. 박영식 TV인가? 네, 저는 1일 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 영식. 예. 일일 영식. 예, 이게 무슨 보면 다이어트 채널이라고 사람들 오해하시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 아니면 하루에 이제 한 끼 정도는 영식이를 한번 먹어주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갖다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건강 채널로 오해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은 10만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죠. 그때 이제 실버 버튼. 맞습니다. 우리도 처음 시작해서 10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벌써 이제 80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발하셨네? 예, 시원하게 잘라봤습니다.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시원합니다. 그리고 안에 티셔츠 잠깐만 보여주세요. 캠핑 티셔츠. 캠핑 오, 티셔츠입니다. 아주 좋아요. 정말 그런 데 가서 좀 주말에 아무 생각 않고 누워서 새소리 듣고 그러면 좋을 것 맞습니다. 예. 같은데. 예. 자,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내일이 처서죠? 예. 근데 내일도 덥더라고요. 예, 처서기념 37도. 처서 기념. 처서에 37도였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뭐 작년 올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작년 37도까지 됐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처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해가 근데 더 대부분 보도를 보면 안타깝게도 올해가 가장 시원한 처서라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어요? 아유, 작년에 37도였는데 왜 올해는 39도야? 뭐 이러지 않을까요? 김종성님, 김영남 의원 지금 장윤선 편의점에서 간식 드시고 오시는 중. 쌀씨. 다 확인하시는구나. 거기에서 간식을 주나 봐요? 편의점이니까 뭐 아, 편의점이니까. 예, 먹을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고 여기에서 또 삼겹살 먹는다. 간식, 에피타이저구만. 에피타이저죠. 예. 박지영 899님. 영식이 누르고 왔어요. 일일 영식. 아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는 박영식 앵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소개합시다. 오늘 좀 많이 드려야지. 김선철님. 정신이 청량한 백앵커님 화이팅. 와,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신이 청량하다. 좋죠? 어이, 최고죠. 정말. 최고죠. 나 정말 정신이 항상 청량하고 싶어. 그리고 또 이 더운 날씨에 또 청량함까지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청량하고, 날씨로도 청량하고, 조금만 있으면 80만 되고, 매우 좋으신 거죠, 뭐. 김종욱 원장님도 탄탄TV 하시고 박영식 앵커님은 물론 뭐 지금 10만 바라보고 방송 오래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매일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뭐 매일 뭐 뉴스 봐야 되죠. 뭐 자료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방송을 잘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컨디션 유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컨디션이 좋아야 이렇게 즉각 그 생각도 나고 뭐 어떤 것이 막 정신이 멍하면 기억도 잘 안 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패널이 무슨 얘기할 때 정신이 막지 않으면 잘 안 들어와. 뭐 엉뚱한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신이 청량하면 말도 쑥쑥 들어오고 이해도 되고 집중도도 높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컨디션 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치로 같은 경우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 야구. 전설적인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야구하는 내내 자기 루틴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루틴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니까 그만큼 실력이 월등해지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처럼 끊임없이 자기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저같이 이제 중간에 술 처먹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그 다음날 머리 아프고 이런 날이 많거든요. 매일 술을 마시면 루틴을 지켜. 그럼 이제 중독이죠. 그거. 윤석열이는 그 루틴을 지키다가 감옥 갔잖아요. 지금. 아이고. 제가 최근에 그 봤던 짤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김재동 그 개그맨 있지 않습니까? 예. 막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인마 공부 열심히 해 서울대가 막 이렇게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어? 서울대 간 놈들 다 독방 가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전문대를 뭐 6년인가 뭐 몇 년 다녔는데 엄마가 너 의대 다니냐? 그쵸. 6년은 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 김재동 씨 같은 경우 제가 제일 놀란 게 헌법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예.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이나 행사 같은 데 가면 헌법을 줄줄줄 외우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야, 나보다 훨씬 난 사람이구나.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헌법으로 등장하는 건데 그 헌법을 끊임없이 본인이 외웠다는 건 충분히 읽고 고민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난 사람이구나. 저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김재동 씨를 제가 옛날에 만난 적이 있어요. 무명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개그맨 완전히 처음 이제 시작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에 얼굴도 못 나오고 그럴 때인데 저희가 이제 그 KBS 보도국에 있을 때 송년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예능국 PD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줄 수는 없고 또 이렇게 송년 모임을 하는데 좀 개그맨 중에 싸게 그 사회를 좀 볼 수 있는 분 한 분 좀 보내주면 좋겠다. 싸게. 네. 근데 그때 김재동 씨가 왔는데 와, 그 송년 모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게. 그냥 들었다 놨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저 누구야? 저 개그맨이 누구야? 저거는 뭐 대단하네. 그러면서 왜 저런 사람이 지금 무명이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개그맨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속된 말로 방송쟁이들 앞에서 그렇죠. 네? 네. 긴장도 되고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그렇죠. 위축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하나 보자 다들 이렇게 하고 있을 거 맨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다 그랬어요. 그렇죠. 개그맨?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막 이렇게 빨려 가게 들어가셨군요.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가 KBS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떴어요. 김재동이. 그 막간에 뭐 나와서 뭐 예, 이야기를 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거기서 보고 거기서 왔던 분들이 아마 추천해서 갔을 수도 있겠네. 추정해보면. 그러면 거기가 어쩌면 점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행사였을 수도 있겠네. 네. 그럴 수도 그게. 있죠. 예. 중간에 막 바람잡이처럼 재밌게 하는 그런 분위기 업 시키는 그런 걸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마 그 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MC로 통했다고 이미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제 뭐 윤도현 씨라든지 뭐 야구 선수 이승엽 씨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친분 있는 분들 행사 이제 소개 받아가지고 가서 하면 뭐 아주 청중들을 다 들었다 놨다 했던 건 유명한 일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러브레터로 연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전국구 스타가 되는 거니까. 오늘 주제가 김재동 씨인 거죠? 낭중지추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드러나게 돼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그래서 그때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김재동 씨 볼 때마다 흐뭇하고 예. 또 그렇게 강연하는 거 보면 역시 헌법을
다 외웠다 하는 그런 걸 떠나서 적절할 때 그런 걸 또 인용하면서 하는 것도 참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맑은 마음과 청량한 정신으로 이렇게 즐거운 얘기하면 좋은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정신 나간 사람들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 금요일은 정치 얘기 안 하고 이런 것만 하고 좀 먹방하고 이러면은 어떨까요? 아니 그런 인간들을 좀 청량하게 평론하면 되죠. 저희가 예. 좀 청량하게 평론하는 걸로. 교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들을. 김영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의점에서 뭐 간식 드시고 오셨어요? 들켰어요? 아, 들켰어요. 그냥 편의점이라서 간식이라고 하셨구나. 아, 그냥 뭐 드시고 온 줄 김정성님이 김영남 의원님 지금 편의점에서 간식 드시고 출발. 그 소식을 다 전해주셨거든요. 아니 그 여기는 주로 먹을 거를 주시잖아요. 예. 근데 그 유튜브 채널 중에 광고하는 거를 가끔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무슨 흑염소 이렇게 진액 같은 거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취재 편의점의 경우에는 오늘 광고는 그 갤럭시 탭을 광고를 했어요. 내심 기대를 했죠. 탭 주나? 근데 오늘은 없더라고요. 그런 건. 아, 저는 그거 먹을 수 있는데. 지난주에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덕분에 푹 쉬고 왔습니다. 예. 어떤 분은 저 지난주에 휴가 이렇게 해서 안 나오시니까 전화 기다리고 계시나 뭐 또 누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전화기 꺼놨어요. 예. 자, 이제 완전체가 됐으니 정치의 바다로 들어가 봅시다.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이야기를 좀 기분 좋게 그렇게 좀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속이 좀 답답해지죠. 그래도 이번에 그 국회에서 방송 3법 통과한 것은 저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KBS에 있으면서 그 참 많은 정권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KBS는 언제쯤이나 독립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완전하게 내야 어렵겠죠.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대표적인 공영방송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는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KBS는 안 돼요. 그거 왜 안 되냐? 정치권이 똑같아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민주당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또 저쪽이 정권 잡으면 또 그쪽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바꾸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방문진법 또 KBS 방송법 이런 걸 다 바꾼 것은 지배구조 개선을 해서 이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자라고 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걸 윤석열 때 추진을 했죠. 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KBS 사장으로 윤석열 때 왔던 사람 박민, 박장범 죄송한 얘기지만 깜이 됩니까? 어떻게 기자라는 자가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쪼매난 파우치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장이 되면 그 사장을 누가 인정합니까? 대통령하고 술 친구했다고 KBS 사장 안 쳐버립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사장을 뽑는 이사회 이것부터 바꾸고 MBC는 방문지 바꿔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윤석열이가 받아들이겠어요? 계속 거부권 행사했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법도 한데 이걸 계속 추진했다. 이건 저는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도 또 대변인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언론 잘 아시고 박영시 앵커도 연합뉴스에 계셨고 네. 그러니까 잘 알지만 이게 국민의 방송 말로만 국민의 방송이지 진짜로 독립돼 가지고 그 국민들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 이게요 김유정 의원님 잘 안 돼요. 그럼요. 정권 바뀔 때마다 매번 똑같은 얘기 나왔지만 잘 안 됐었고요. 저희도 막 그 매 국회 때마다
계속 KBS 달려가서 집회하는 거 함께하고 YTN 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뭐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국민의힘이 뭐 온갖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송 장악법이라는 등 그런 얘기 합니다만 이거는 이사들의 수를 늘려가지고 확실하게 정치권의 어떤 영향력을 확 줄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회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그런 이사회를 구성해가지고 조금 정권으로부터 조금 독립적인 진실로 독립적인 어떤 그런 방송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못 해왔던 것들을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EBS 법이잖아요. 마지막 법이. 그래서 그거 표결 직전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10시 43분에 네. 필리버스터 종료했는데 표결 아직 안 들어갔나요? 지금 이제 곧 하고 표결 있겠죠? 이고요. 이정원 의원이 이제 그 JTBC인가 앵커 출신인데 이정원 의원이 마지막 예.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가지고 종료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그 언론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법이 오늘 마지막에 통과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은주님, 방송 3법 통과 엄청 의미가 있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박수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실은 지지율 10%는 거뜬히 오를 일인데 언론이 실제 공이 어디 있는지를 크게 다루지 않네요. 자신들 공이려니 합니다. 이런 점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꼬수다 꼬소 아이디가 유정공주다. 공주는 아니고요. 근데 김정욱 의원님, 저는 그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한답시고. 했나요? 근데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아니 한 명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명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 법이 진짜 문제가 있고 방송의 독립을 훼손하는 거라면 저게 다 둘러 앉아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 법을 만들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또는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 소수인 자기 지지층들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다시 했습니다. YTN으로 대변되는 YTN 파업. 지금 이제 노정면 의원이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MBC 파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육직이 됐습니다. 이용마 기자. 그러니까 이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고 목숨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아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오늘 만약에 지금 통과된지 안 통과된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진짜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거이고 또 국민들이 이런 자유와 독립을 지켜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은 뭐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고 필리버스터를 소위 윤 어게인 또는 자기들의 지지층들의 호소하려고 하는 것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부터 방송이 얼마만큼 국민들과 민주주의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고요. 그런 실험적인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더 폭넓은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만약에 통과되면 방송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사실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반대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석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 기세를 보면 완전히 민주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사 구성을 늘려가지고 국민이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조완웅님. 조완웅님은 디퓨저 바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국민의 방송은 정어리 TV지. 그렇다면 국민 앵커는 누구? 조완웅님,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박영식 앵커님, 예. 이번에 통과된 방송 3법 우리 애청자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예.
워낙 브리핑을 잘 하시니까. 예. 어떤 것들이 핵심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이제 가장 큰 본질은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라는 데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장 선임이라든지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를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좀 대폭 담았다라는 것이 일단 핵심 한 문장 정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KBS나 MBC나 EBS 다 이제 사실 이사회 구성이나 숫자에 대한 부분이 좀 변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KBS의 경우에는 11명에서 15명으로 이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MBC와 EBS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정당 추천 비율과 관련해서는 실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여당이나 대통령의 입김이 굉장히 거셌는데, 대통령이 이제 권한을 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국회 추천, 그러니까 정당목 추천이 최대 40%인데 나머지는 뭐 시청자나 뭐 임직원이라든지 학계 그리고 뭐 또 변호 법조계 쪽에서 또 추천을 되는 것이고, 보도 책임자나 편성위원회 이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도 책임자의 경우에는 내부 직원들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대목들은 사실 언론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좀 혁신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편성위원회의 경우에도 대부분 다 경영진이 임명하거나 주도를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노사 동수로 구성을 해서 이 위원회가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이 방송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들어간다라는 대목에서는 사실 야당이 반대할 이유는 뭐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야당이 이제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이유 중에는 노조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여기를 봤을 때 특히 이제 법 쪽이나 학계 쪽에서 추천 들어가는 인사가 이게 과연 늘 진보적인 사람들만 있는가에 대한 대목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층 위에서 이제 이사 추천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은 너무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이번에 통과된 방송 3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의 세세한 내용 그리고 입법 취지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래서 결과물로 나온 방송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느끼는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실감할 수 있는 변화는 이런 것이겠죠. KBS 뉴스인데 지금 집권층에게 매우 아픈 뉴스를 그 탑 뉴스로 내보내. 그러면 KBS가 웬일이야? 부터 이제 변화를 실감할 수 있겠죠. 근데 집권층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과거 같으면 뭐 다른 민영 언론사는 몰라도 적어도 KBS나 뭐 이런 공영방송에서 가장 아픈 뉴스를 탑으로 내보내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이 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엔 우리가 무조건 정권을 되찾아올 건데 되찾아왔을 때 우리가 과거와 달리 손해볼 수 있는 법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몇 %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왜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EBS법 필리버스터 종결됐네요. 찬성 184표로 가결이 됐는데, 찬성표가 좀 많이 나왔는데 국힘당도 찬성한 거 아니에요? 아유 지긋지긋해, 지겨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가 오르고 이래서 거기 아마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EBS 관련 법안은 179명 찬성으로 통과됐네요. 이제 방송 3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모든 방송과 관련된 법들이 이게 다 끝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지배구조 개선하고, 그러면 KBS 사장은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시작하면 석 달 정도? 예, 3개월 후에는 새로운. 예, 되는 거죠. 저런 걸 파리 목숨이라고 그러나? 이제 좋은 기다림이겠죠. 3개월 정도가 흐르고 나면 국민들이 뽑은 사장이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시대가 올 거니까 좀 기쁘게 기다리는 3개월?
쪼매난 파우치의 종말인데요. 쪼매난 파우치의 종말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 말이 맞긴 했어요. 그 앞에 하도 어마어마한 그렇죠.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충격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쪼매난 파우치 그 말이 맞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동전지갑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디올백을 받는 현장에 뭐 5,400만 원짜리인가 그 시계를 바세론. 차고 그렇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바세론 콘스탄틴. 콘스탄틴. 뭐 그리고 그 전후로도 뭐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도 받고 그랬으니까 300만 원짜리 그 디올백은 참 받으면서도 그래서 김건희가 계속 다음부터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본인이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유경옥 행정관 거기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최재형 목사님이 취재를 해본 바로는 줬는데 또 유경옥은 그러니까 김건희가 쓰기에는 너무 헐하고 유경옥이 쓰기에는 너무 비싼 거지. 그러니까 유경옥 이걸 또 당근에다가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당근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왠지 그 당근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저거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추적해서 구매하면 나중에 경매 같은 거 하면 그 역사의 어떤 디올백이라서 꽤 값이 나가지 않을까요? 에? 아마 그 사신 분도 부끄러워서 밝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몽돌림 방송법도 중요하지만 발로 뛰는 기자들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기자들이 제일 중요하죠. 맨날 목소리만 높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가, 국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항상 그런 생각을 놓지 말아야지요. 그 기자 얘기가 나온 김에 대통령실에 출입하던 OBS 최한성 기자? 최한성 기자가 강유정 대변인을 고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왜 논란이 됐던 게 공개돼서는 안 될 일정을 공개적으로 질문하니까 그때 그것은 물어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장면 혹시 볼 수 있나요? 예. 대변인님, 그 대변님이 전에 그 잘못된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이버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도 이제 인사 조치를 당해서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일단 제가 말씀을-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발언한 적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모두가 공개 발언으로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네, 근데 비공개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아예 엠바고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엠바고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요걸 지켜주세요라고 기자들과 약속하는 거면 비공개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는 비공개 일정인데 비공개 일정임을 알고서도 물어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공개 일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그 대통령실을 더 출입하지 못하게 됐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걸 아마 모욕이나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소하는 것 같은데 김영남 의원님 사안이 됩니까? 일단 제 기억이 지금 약간은 불확실한데 저 그 대화 이전에 애초에 논란이 됐던 게 저 기자가 무슨 질문을 했는데 그 엠바고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닌가요? 제가 엠바고, 엠바고하고 조금 다른 거죠. 이제 엠바고는 언제까지 보도 시한을 정해가지고 그렇죠. 그 시간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비공개라서 기자들만 알고 보도를 밖으로 공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공개된 기자 Q&A 시간에 물었죠. 시간에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때 애초에 그 질문과 대답에 엠바고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는지가 제가 아니, 약간은 엠바고는 불확실한데 아닙니다. 일단 고소한 취지는 아마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
물어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당했다. 그래서 아마 모욕죄보다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영식 앵커님은 최한성 기자 혹시 아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분이 이제 저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제 주변에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고, 실제 고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실제로 본인도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근데 애초에 이제 이 사안은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단과 만찬을 하는 일정이 이제 비공개로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엠바고가 아니라 비공개이므로 그냥 기사화될 수가 없는 내용인 것을 다들 이제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었던, 암묵적인 게 아니라 이제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저 Q&A 시간에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것은 지금 생방송 브리핑에서 언급돼서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적 때문에 본인이 이제 사이버상으로 어떤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 회사에서 인사조치까지 당했다라는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봤다라는 걸 주장을 하기 위함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대목들이 실제 형사적으로, 법적으로까지 분쟁이 나아간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뭐 대통령실 출근 마지막 브리핑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Q&A 시간에 국정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신상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는가는 우리 국민분들이 다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헷갈렸던 게 아마 애초에 이제 논란이 됐던 질의응답 과정 이후에 일부 이제 특히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저 기자를 상대로 엠바고를 어겼다, 뭐 이런 논의가 내지는 방송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엠바고 언급이 있었는지가 헷갈렸는데 아마 강유정 대변인과의 대화에서는 엠바고 얘기는 없었고, 그걸 약간 잘못 이해한 다른 방송에서 엠바고를 어긴 기자로 비난을 많이 받았던. 되게 엠바고만 얘기하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최한성 기자가 그때 이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을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엠바고라고 하는 것은 보도 시한을 정해놓고 이 시간 이전에는 보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야 이제 보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시한을 딱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일정이 미리 나가면은 경호상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국가 간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때 엠바고 시한을 딱 걸어 놓는 건데, 비공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체가 알려지면 안 되는 것들. 그렇지만 기자들은 뭐 알 수 있으니까, 기자들이 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알 정도로 전파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했었고, 그것은 비공개가 된 건데 질문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되면서 아마 최한성 기자한테 뭐 여러 가지 공격도 들어가고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고,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자들이 뭐 그 회견이라고 해야 되나, Q&A 시간이죠. 그때 뭐 신상 발언을 요청하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여기는 신상 발언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막 이야기를 했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 고소까지 이어지고 이런 사건이 되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분풀이 고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에 출입기자로 간다라고 하는 건 그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출입을 못하게 되고 인사조치를 받게 되게 되니까 개인적인 불이익 때문에 이걸 어떤 명예훼손이라는 측면으로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이 기자들이 실제로 훼손될 명예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MBC에 바이든 날리면 얘도 MBC만 보도했습니까? 싹 다 보도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MBC 기자를 갖다가 소위 대통령 전용기회에 타지도 못하게 하고 대통령실이 고소고발하고 있을 때 기자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 스스로가 그런 행위들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얘기해도 저 기자의 발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건 훼손될 명예마저도
너희들이 만들어지 못했으니까 국민들이 지지해주지 않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기자들이 어떻게 모든 문제를 이렇게 고소고발의 형태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까? 그 내에서 저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그다음에 권력을 감시하는 기자들이 명백한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에게 이런 불이익이 왔다고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고소고발 남발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풀어나갈 겁니까? 그럼 그게 기자가 취해야 될 자세이고 철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다뤄야 될 이슈들이 좀 많으니까 방송법 관련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한덕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오늘 또 조사를 받습니다. 이제 조사 오늘 받고 나서 아마 구속영장 바로 청구할 것 같은데 참 놀라운 게요. 지금까지 한덕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계엄 선포문 뭐 받은 적이 없다. 뭐 집에 와서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특검에서 받았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영장이 발부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잣대가 거짓말하냐 아니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계환이라든지 김용대라든지 뭐 이런 사령관들은 가가지고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단 그럼 불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받아 이렇게 하는 거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누구든지 안 받았는데요. 얘 거짓말하네? 구속 이렇게 하는 거죠. 한덕수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면 심사 받을 텐데 선포문 어떻게 됐어요? 또 그때도 거짓말 하면 이건 완전히 구속 아닙니까? 그런 것을 쭉 봤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한덕수가 했던 얘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총리님, 그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정식 안건으로서 이렇게 제기가 됐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사실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문 줬다 이렇게 시인하면 김영남 의원님 일단 영장 청구하겠죠? 하죠. 네. 네. 뭐 안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죠. 그러면 발부될까요?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와서는 뭐 일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기준을 들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 경미한 거 갖고 구속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사안의 중대성이란 측면에서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 내란과 관련된 혐의인데요. 그리고 사안은 중대한 건 인정되고, 또 하나가 증거인멸의 염려인데, 사실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 3일 후에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나중에 없애요. 야, 그거 찝찝하다. 없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허위 증거를 만들어냈다가 또 그거마저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표적으로 증거인멸이 실행된 거거든요. 그건 염려 수준이 아니고 증거인멸이 실행된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일부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속 사유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도주의 우려, 어디 도망이나 밀항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건 차치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현실화가 됐으면 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한덕수는 생긴 게 특이해서 도망도 못 갈 거예요. 뭐 엄지손가락, 면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어디 도망가겠어요. 근데 김유정 의원님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정말 추접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런다고 피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뭐 일단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답변 자체가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가증스러워요. 그런데다가 지금 국무위원 중에 김용현, 이상민 두 사람이 구속 상태인데 국정에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2인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구치소에서 벌였던 그 속옷 난동, 그거를 한덕수 전 총리가 그 속옷 난동을 벌여서라도 이거를 저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처음에는 결사 반대했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의 입장 완전 달라졌잖아요. 계엄 사전에 미리 알지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전 장관이 그 두 가지 사유였잖아요. 단전 단수 전화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소방의 하부 기관까지 다 전달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실행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문건 관련해서 멀리서 힐끗 보니까 단전 단수 적혀 있고 했다라는 그 거짓말. 그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나중에 CCTV를 통해서는 문건 들고 있는 것도 다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한덕수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는 오히려 계엄의 어떤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국무위원들 불러가지고 보자. 그런데 국무위원들도 선별적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번에는 계엄 사후에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계엄 그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7분간의 통화가 있었고,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문건 만들었다 폐기한 것도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이상민보다 훨씬 저는 중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윤석열한테 받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서 증거인멸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당연히 구속이죠. 이거 받은 거 거짓말한 걸 떠나서 한덕수가 계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하고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경호와도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경호는 이제 어제 보도대로 피의자로 적시가 된 상황이고, 지금 한덕수가 사실은 이상민이 한덕수와도 통화를 했고 또 한덕수는 또 추경호와도 통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내란 특검 관련자들 중에 줄줄이 이제 소세지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사실은 이 한덕수의 구속영장 청구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발부도 뭐 저는 뭐 거의 뭐 99.9%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이후에 이제 내란 특검의 피의자로 적시된 추경호의 경우에는 조금 뭐 케이스가 뭐 이제 일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비상계엄 해제를 가결하는 단계에서 방해하는데 실제 주도적으로 정권과 공모를 했느냐, 여당의 당시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 수뇌부들과 공모를 했느냐에 대한 여부를 밝혀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빼놓은 인물은 현재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박현수의 경우에도 이상민은 이 가결 해제가 비상계엄 해제가 가결되고 나서 한덕수와도 통화를 하지만 박현수와도 통화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여러 인물 관계도를 봤을 때 지금 아직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뭐 최상목의 경우도 있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도 있고요, 김주현 민정수석의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한 순차적인 수사가 내란 특검에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한덕수는 자백도 아닙니다. 이거 CCTV 하면 딱 등장하니까 뭐 빼박으로 거짓말하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종호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한덕수 같은 경우에 총리를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총리 한 번만 해 처음 해도 이거는 곧 죽는 길이다라고 올 텐데, 이렇게 적극 가담하고 함께하고 그랬을 때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이미 그 두 사람은 어떤 형태인지 공범 관계를 과거부터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인 공직자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내란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내란이 진행이 되면 자기는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걸리지 않으려면 나 이거 못해요 라고 사표 쓰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이것만 아니라 공범 관계를 유지해 왔고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이 이 짓을 계속 할 거다. 그러면 자신은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그렇게 가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게 저는 본인 생각이었을 것 같고, 또 이 과정에서 저는 이 내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오히려 윤석열과 한덕수라기보다는 그
부인들이잖아, 일제적으로. 전 그렇다면 좀 계속 의문이 되는 게 김건희는 이걸 몰랐을까? 말이 되나? 그럼 한덕수 부인도 이걸 몰랐을까? 그게 말이 되나?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관계의 규정 속에서 한덕수 여기에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그러니까 왜 주요 임무 종사자냐면 유인촌이라는 인물이 쭉 튀어나온 거예요. 예. 아니 한예종을 왜 문을 폐쇄를 해? 지금 학교를 폐쇄해. 근데 지금 폐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갖다 수용시설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럼 이상민이 구속된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내란 과정의 개헌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이 실질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한덕수이고, 그럼 한덕수는 당연히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죠. 거기다 또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A4 용지를 뒷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2개로 접어서 집어넣거나 4개로 접어서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접을 때 안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본인이 이것이 내란이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 이후에도 이 내란에서 어떤 형태든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내란 세력과 같이 이 일을 무마하는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에 빼박이고, 지금 와서는 구속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구속을 왜 면피하려고 할까요? 이 죄는 되게 중대한 죄인데 전 이것도 증거인멸할 시간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 한덕수의 미래는. 한덕수 말을 들어보면 개헌 문건 본인이 접어서 넣은 것도 아니고 누가 찔러놨다는 얘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더라고요. 이상민인가요? 누굴까요? 참. 아니 근데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 당연히 방송 중에 그 80만을 넘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구독자 증가 속도가 느리네요. 예? 아직 288분이 남았습니다. 예. 빨리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 방송 중에 80만 찍어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감사한 얘기인데 왜 한덕수 얘기할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마도 지금 이제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들이 시청하는 비율도 상당히 이제 정어리 TV는 저는 뭐 절대 다수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 한 20% 정도는 비구독자분들이 보시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18,000명 중에 20%라고 한다면 그래도 3,000명은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일부만 구독해 주시면 이건 뭐 80만 넘는 건 사실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라 저희 방송 시간 안에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20%는 아니고 예. 사실 이제 그 지금 18,000 막 올라가는데 지금 또 갑자기 계신데 그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게 백운계 정어리 TV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아주 끈끈하신데. 그래도 오늘 방송 중에 지금 한 100분 훨씬 넘게 지금. 예, 아니요. 지금 막 올라가요. 지금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지금 저거. 제가 언급하니까 올라갑니다. 이제. 김용남 의원이 한 건 했네. 이거 뭐 막 올라가네. 80을 꼭 보고 싶어서 그래요. 방송. 자, 올라갑시다 계속. 그리고 오늘 삼겹살이거든요. 훈계 삼겹살. 많이 김용남 먹겠습니다. 의원님 한 2점 더 드리도록. 아니 저분들 지금 계속 지금까지 구독 안 누르고 들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안 실제로 누르고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왜 맞냐면은 저희 그 아버님도 실제로 해당 시각에 딱 유튜브를 접속하면 늘 보던 유튜브 채널을 가장 상단의 유튜브 먼저 띄워주기 때문에 내가 굳이 구독하지 않아도 항상 정어리 TV가 먼저 떠 있어서 그냥 라이브만 보고 끄는 것을 매일같이 루틴처럼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독하시는지를 몰랐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어리 TV의 화면에 딱 들어가 보시면 정어리 TV에서 그 백운기 앵커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로고가 있고 요 전체 화면 중에서 여기 이제 요 앞에 화면 전체 화면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비구독자들은 검정색 배경에 하얀 글씨로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다 회색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맞다 내가 구독을 안 했구나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로고 화면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체 벌써 화면으로. 이제 800명 넘었습니다. 쉽습니다. 손가락 5개니까요. 5개만 움직이시면 돼요. 그중에 하나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살짝 네. 눌러주시면 되는 거니까. 쭉쭉 올라갑니다. 야, 아유 고맙습니다. 야, 김용남 의원님 한 건 하셨어요. 적시에 한덕수 때 얘기는 했지만 늘 좋은 날님 머니 결제 때문에 구독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돈 안 들어요. 네, 돈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거 누르면은 돈 나가나? 돈 나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세요. 전혀 예.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고 SULCHO 9783이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조술술님?
옛다 구독 화이팅. 그건 좀 거시기하네요. 옛다 구독은 좀 그렇고. 근데 뒤에 화이팅이니까 이제 잘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야, 막 올라간다 지금. 고맙습니다. 방법을 딱 이제 아신 알려드리니까 거야. 내가 이걸 눌러야지 구독이 되는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료로 구독하실 수 그래요. 있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오늘 이거 80만 갑시다. 야, 갈수 79만 있습니다. 9천. 그럼 이것만 계속 쉬고 있자고? 아니 근데 100명이 이제 100명. 이제 1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97. 야, 이거 야, 무슨 오늘 스포츠 경기 중계하는 것 같은데 이거. 팍팍 나네. 야, 이거 부산 갈매기님도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어요? 옛다 나도 구독이 나와 있다. 이거 근데 구독하신 분이 또 누르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취소입니다. 여러분 구독 취소해야 한 번만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옛다 운동을 하시자고요, 지금부터. 아니 근데 옛다. 정말 80만 되겠는데요? 이거 저 되는 정도가 된다니까요. 이거 되는 가게예요. 와, 이거 김용남 의원님이 언급해 주시고 나서 지금 시각이 5분 좀 넘었는데 그 5분도 안 돼가지고 수백 명이 지금 구독해 주신 그러니까요. 거예요. 와, 이거 뭐 50. 아니 근데 박영식 앵커 말씀대로 이거 보면서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되셨네요. 그렇죠. 네. 엄청 많죠. 바로 되겠네. 이거 50분도 안 남았어요, 지금. 야, 뜻깊습니다. 야, 뭐냐 이거. 야. 와, 방송을 못 하겠네. 이거. 아니, 평론할 내용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저것 때문에. 오늘 다룰 게 많은데 네. 80만 채우고 하시죠. 뭐. 되겠다. 하지만 되는 순간에 이미 됐을 겁니다. 이거. 카운트. 자, 5, 90부터는 카운트 해야 네, 되겠는데요? 네. 4, 3, 7, 2, 1. 3. 야, 대박이야. 와, 뭐야. 야, 이런 일이 되네. 야, 배국이 80만을 축하합니다. 야, 저게 되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아니 무엇보다도 이 80만 자체도 감사한데 80만 달성의 기쁨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좋네요. 눈물 나.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라이브 중에 저렇게 글자가 바뀌어야 이게 감동이 더 크죠. 그러니까요. 예. 그 오늘 80만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고 착한 악마님이 80만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 되지 않을까 하면서 미리 축하 영상을 만들었는데 다니엘 PD님 혹시 그 영상 볼 수 있나요? 잠시만요.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착한 악마님이 80만 달성했을 때 축하 영상을 미리 보내주신 게 어떻게 있어요. 미리 카페에. 알고 진짜. 이제 예상하시고 근데 감사합니다. 착한 악마님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 되겠죠.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 이렇게. 야, 심지어 뭐 지금 운전하다가 멈춰서 가지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신 김종인님도 계신데요. 운전하실 때 박수 치면 위험해요. 네. 야, 참.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박수 한번 칩시다. 예.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는데. 아니 뒤에 이제 쭉 콤마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백운기가 서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네. 너무 좋네요. 아이고 잠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그 정어리 TV에 그 구독자 이렇게 늘어나는 걸 생각하면 저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참 눈물나게 함께 해왔던 시간인데 착한 악마님이 또 그런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정칠번지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분들 쭉 이렇게 만들어서 하셨는데 이따 봐서 먹방할 때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뭉클합니다. 예. 여전히 막 숫자가 아직까지 올라가고. 김용남 의원님 한 덩어리를 더 드려야 되나? 아니 뭐 많이 주세요. 곧 100만 정어리. 예, 고맙습니다. 100만 정어리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오늘 80만 돌파의 기쁨을 방송 중에 우리 패널 분들과 함께 맡게 돼서 참 기쁘다 하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다뤄보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윤석열 변호인 쪽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엉덩방아를 찧었다느니 뭐 그래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구치소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뭐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은 국회에서 하지.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은 아마 영상을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이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차 방문 당시에 이 해당 강제구인 과정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엉덩방아를 찍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드러눕고 본인이 애가 떼쓰듯 발길질하고 뭐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해당 CCTV를 저희가 확보할 예정이고요. 구치소가 왜 공개를 안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냥 엉덩방아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 반입과 외부 음식물 반입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은 구치소장과 교도관들이 형집행법 위반이거든요. 명백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적 처벌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확인한 건 아니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보면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김유정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제까지는 서울구치소의 이제 입장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제 공개가 어렵다라는 게 입장이었는데 법사위에서 의결하면은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어제 8월 21일자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제 본회의에 선출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이 22일이죠. 다음 주 26일인가 이제 법사위 열릴 거라고 합니다. 그때 아마 이 관련해서 의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인권 침해다 뭐다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CCTV는 뭐 열람이든 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아마 의원들이 열람하고 이 공개 이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라고 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거라고 하는데 특히 적반하장격으로 그 특검에 대해서 지금 고발 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인권 침해다 뭐다 해가면서. 근데 이제 본인이 실제로는 그때 뭐 변온동물이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체온 조절을 위해서 애초에 옷을 벗고 있었지 체포를 하러 와서 내가 옷을 그때 벗은 거 아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1차는 뭐 속옷 난동이고 2차는 무슨 의자채 들어올려서 뭐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지고 이런 여부까지를 조금 제대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특검을 고발까지 하면서 뭐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모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진실 규명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김영남 의원님.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인은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윤석열 측으로부터 단순히 들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고발을 했으면 그게 바로 무고죄가 되는 거죠. 이미 고발장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고발을 했습니까? 고발했죠. 무고가 되는 거네요. 네, 무고가 되는 거죠. 윤석열이 또 뭐 그 국민을 상대로 공갈을 쳤던데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도 이렇게 내몰리면 안 좋은 선택을 한다. 안 좋은 선택 뭐? 나 이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특검이 모욕감을 줘서 안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것 같다. 아이고. 지금 부부가 세트로 국민 협박합니까? 나 죽으면 이러면서? 둘이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정말. 김건희가 너 죽어, 난 못 죽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발언이었으니까. 저 발언을 보면 아직도 심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내란 수계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수계니까. 수계라서? 아니 근데 범죄 수계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있나요? 범죄 사회.
그 범죄 집단에서는 범죄 높지. 집단에서 지위가 높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요, 그 백재권 씨라고 네. 우리가 또 2부에서 살펴볼 텐데 김건희하고 전화를 겁나게 많이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 백재권 씨가 사람을 이렇게 그 동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무형론이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백재권 씨가 윤석열을 어떤 동물에 비유했냐면 악어에 비유를 했어요. 윤석열은 악어상이다. 그리고 김건희는 공작상이다. 그렇게 했는데 악어상 딱 하니까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악어 생긴 것도 악어같이 생기긴 했지만 우리가 악어의 눈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어는 눈물을 안 흘린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이한테서 눈물을 본 기억이 없어요. 아무리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 슬픈 일이 일어났어도 윤석열은 눈물을 보인 적이 없어요. 윤석열이 아버지 장례식 때도 물론 뭐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그래 윤석열에게 눈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지가 무슨 극단 안 좋은 선택 뭐 그런 이야기가 가당키나 합니까? 동정해줄 가치가 없는 발언인 것 같고 지금 이제 피의자인 두 사람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내는 입장이라는 게 사실 지금 언론을 다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3일에 그 이후에 내란 전국에서 심지어 내란의 현행범인 윤석열 그때 당시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언론이 다 받아쓰는 형국이었지만 지금도 사실은 뭐 심평이라든지 각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변호인단들이 그 내뱉는 전언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 일부의 가치도 없는 발언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심지어 심평의 발언의 경우에는 서로 진실 게임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뭐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억울함들은 재판에 가서 판사 앞에서 호소하시라. 국민들은 이런 걸 들을 여유조차 지금 없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전 이런 얘기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강희구라는 자가 소위 1차 내란 이후에 잡혀 들어가서 1차 체포됐을 때 윤석열한테 핸드폰 줬다는 거잖아요. 핸드폰을 줬을 땐 통화를 했다는 건데 통화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가 내란죄에 우두머리면 사형 아니면 소위 무기징역인데 본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활용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가 가장 중요한 언론이 해야 될 보도인데 오히려 소위 윤석열과 김건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언론의 중심을 도배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건의 본체가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그러니까 사건은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범죄가 어떻게 성립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보도는 되지 않고 사건을 정치화시키는 일로 프레임 전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꽤 크기 때문에 저는 졌다고 말에 대해서 언론들이 너무 많이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렇고 거의 무슨 내가 없어지면 뭐 내가 죽어야 뭐 이런 취임사처럼 쓰는 것 같아요. 그때 대선 때 기자회견 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안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살 수 있다면 와 이런 애틋한 수뇌보 심파극은 처음 봤는데 정말 이러고도 그냥 할 짓 다 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애틋한데 취임새라니까 취임새. 면회 한 번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1차 구속됐을 때도 어떻게 면회 한 번 안 가냐 계속 그 얘기 했는데 결국 안 갔잖아요. 남편이 아빠 죽겠다는데도 안 가잖아요. 그러다가 본인도 구속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살 수 있다면 네가 죽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어보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극단적 선택이니 어째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안 아픈 건 아는 거죠. 네. 김건희는.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윤석열이 수의 입고 수갑찬 모습.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뭔가가 지금 허전하고 뭔가 몇 % 부족하고 그런 느낌이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계속 버티고 있는 것도 결국은 수의 입은 모습, 수갑찬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오로지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재판 받을 때도 양복 입고 머리하고 나오는데 그러려고 저렇게 버티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공개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공개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서울구치소 측에게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료를 이른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뭐 판단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논란을 일으킨 거는 윤석열 측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자. 진실이 무엇인지 이렇게 전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동영상이 공개된다고 하면 그 상황은 윤석열 측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망신주기다 뭐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변호인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개하자, 공개해라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나 의견 통일이나 좀 해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망신이다 뭐다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돌려주고 싶네요. 부산이대희님, 공작? 정치 공작이겠지. 암컷 공작은 과시할 때는 날개 펼치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 자신을 보호할 때만 날개를 펼칩니다. 아, 그런가요? 공작이 영부인상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암컷은 날개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화려한 날개는 암컷을 꼬셔야 되니까. 암컷을 유혹. 네, 꼬신다 이런 표현 너무 저렴하잖아요. 아니, 삼겹살 먹으면 꼬시잖아요. 삼겹살 얼마나 꼬신데 맛있고. 예,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그라미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축하드립니다. 앵커님과 스태프분들, 쟁쟁한 패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의와 정상화를 끝없이 믿고 함께 해온 정의리원분들, 이 순간 눈물이 나는 건 왜일까요? 지난 3년 어처구니 없는 정권을 살아내야 했던 모든 순간 우리는 각자 전국 각지에서 마음은 함께였던 그 이유 때문일까요? 감동입니다. 김용남 의원님이 나란 일 하실 날을 기대하는 일인입니다. 나란 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추억 속의 배틀 경은님 반갑습니다. 8만 원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존경하는 백운기 앵커님 그리고 우리 정어리TV 가족 여러분 80만 정어리 자축합니다. 100만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갑시다. 고고. 보라돌이님 80만 축하드립니다. 이제 100만을 위하여 화이팅. 김영일님 진심으로 80만 돌파 허벌나게 축하합니다. 전지현님 미국에서 US달러로 49.9불이나 쏘아주셨어요. 80만 축하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땡큐. 소바니님 1일 0씩 가는 곳마다 구독자가 풍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축하해 주셨으면 아리가또 이렇게 그러려고 했죠. 이쁜이 맘님 축하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화이팅. 일본에서 축하하시면 아리가또만 하면 안 돼요. 고자이마스 해야 아리가또는 반말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은경백님, 백은경님이겠죠. 보스형님 TV님 옛다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김영일님 점심때 패널분들은 삼겹살 드시고 저는 송정 5일장에서 사온 홍어에다 쇠주 한 잔 찌끌라요. 아따 건강하게 좋으시네. 맛있겠다. 홍어 좋은디. 까치독사님 변함없이 왔어요님이 80만 기원 8만 슈퍼챗 처음 쏴주셨죠. 보스형님 TV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어리분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면 진짜 대한민국 됩니다. 국민이 힘을 실어드립시다 하셨는데 예 이렇게 또 힘 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힘 가기 전에 지금 관봉권 띠지 유실된 거 정식 수사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김정우 원장님, 네. 이거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뒤로 제대로 감찰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큰 범죄를 예. 제가 뭐 먹은 게 있어가지고 입을 좀 가리면서 더 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여기에 관여됐거나 아니면 검찰이 여기에 관여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걸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띠지와 스티커를 어떤 형태로든지
분실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없애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조직적으로 벌인 건데 이걸 감찰을 안 했다? 그럼 여기에는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나 지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윤건희와 검찰은 한 몸으로 계속 조직적인 범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벌여왔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범죄를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저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고요. 제부터 그 김건희 엄마 최은순의 범죄 행위랑 거의 비슷해요. 범죄 저질러 놓고 또 다른 범죄를 통해서 상대방 동업자를 감옥에 보내놓고 자기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처럼 해왔던 방식들의 하나의 변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걸 공적인 조직인 검찰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수사하면 무슨 죄가 되는 거죠? 일단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고요.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다. 그렇죠. 예. 검찰이 증거 인멸하면 좀 다른 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권력을 이용해서 뭐 그게 이제 그렇게 누군가 시켰다면 예를 들어서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없애버려 라고 시켰다고 하면 직권남용죄가 일단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람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뭐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공무집행방해, 특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증거물 보관 창고에 뜻하지 않게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서 타버렸다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말이 돼요. 예. 차라리. 근데 관본권을 뜯어서 이게 얼마인지를 세다가 띠지하고 스티커는 잃어버렸다는 게 설명이잖아요. 시작부터 말이 안 되거든. 관본을 도대체 왜 세요? 그거는 조폐공사하고 한국은행이 그 금액을 보증하는 건데. 그렇죠. 세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그냥 그 범죄자하고 그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하고 한 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기이해요. 기이해.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검찰이 관본권에 들어있는 현금 액수를 세야 될 경우라면 딱 한 가지 있죠. 한국은행이 관본권 5천만 원짜리를 제작하면서 한두 장을 빼서 했던 혐의가 드러났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관본권에 5천만 원이 아니고 4,998만 원이나 이런 게 들어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뜯어서 세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 이거 딱 있는데 그거를 떼서 세봤다? 그건 오히려 더 틀리자고 작정한 거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하자면 100번을 쉬어봐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관본권은 그 금액 자체를 그 공인해 주는 건데 그래서 관봉은 덩어리째 거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돈이 내려갈 때 그 돈을 받는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정말 그 금액을 보내왔는지를 세보질 않잖아요. 그게 세볼 필요 없게 만든 게 관봉인데 그걸 왜 세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한국은행의 어떤 직원이 나쁜 마음을 먹고 밑장 빼기를 했다. 그런 구체적인 혐의가 있기 전에는 세볼 일이 때려 죽여도 없는 게 관본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대검에서 이게 벌어진 일인데 중요한 거는 법무부의 그 감찰관이 공석이었다가 어제자로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근데 공석이었기 때문에 대검 쪽에 감찰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한 건데 대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수사로 전환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자기 식구들이 또 수사를 하는 게 돼버려서 특검이 인지한 과정이 있었다고 보니까 이거는 특검 쪽에서 오히려 정식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대검은 뭐 수상하다 보니까. 그래요. 정말 이런 짓을 하고 그런 거 보면 김주정 의원님
제발 우리 좀 없애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1월 1일이면 없어지게 됐으니까 추석 9월 25일이면 이제 검찰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거는 법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5천만 원짜리는 이제 그 100장씩 열묶음이 딱 정리가 돼 있는 건데 5천만 원이 관봉이었잖아요. 1억 6,500 현금 발견된 것 중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띠지인데 띠지를 굳이 풀어가지고 그거는 버리고 그 돈은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그 류혁 전 감찰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신권인 경우도 있고 사형권인 경우도 있다는데 이거는 신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 그 띠지가 일련 번호도 있고 뭔가 다 그게 증거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건데 돈도 돈이지만 그거는 다 갖다 버려버리고 몰랐다고 얘기하고 초짜 신입이 뭐 제대로 몰라서 그래 실수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유야무야 감찰도 없이 지나가 놓고 이거는 명확한 증거인멸이고요. 건진 법사가 그 목걸이하고 샤넬백 다 바꾸기도 하고 웃돌 얹어서 했던 거 잃어버려서 나 모르겠다라고 한 것과 그다음에 시계 사준 그 서모 씨가 바다에 핸드폰 빠뜨렸다라는 거 갖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허접한 변명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더 한심하고요. 이거는 명확히 수사가 들어가야지 감찰로서도 마무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참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정상이 아닌 거죠. 지난번에 드론 그 작전 사령부에서도 거기 뭐 드론 보관했던 창고가 불나가지고 막 드론이 없어지고 막 그랬다고 또 변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드론이 100여 대 있는데 뭐 그 인력 번호를 막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북한에 갔다 온 드론인지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그걸 정리를 안 해놓고 막 바꿔버려갖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진 거죠. 예. 오늘 백운계 정치를 번지는 먹방하느라고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80만 돌파인데 우리 박영식 앵커님 뭐 저 축하 세레모니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레모니요? 뭐 멋있는 성대모사. 아, 멋있지는 않고 아마 저희 주제에 있긴 했을 텐데 그 캐대헌? 아, 예. 그 우리 앵커님 개대햄이라고 아십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드라마입니다. 예, 모르시지요? 그 대한민국 대표 앵커가 개대햄을 모르면 앵커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설명 드려야 되나요? 캐대햄은 몰라도 캐대헌은 압니다만은. 근데 정말 여러분 놀라시죠? 원본 한번 봐보실래요? 그러면 더 놀라요. 원본 한번 보여주세요. 좀 가벼운 질문 우선 드리겠습니다. 캐대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뭐 말씀해 보시죠. 그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라고 그런 드라마가 지금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K 컨텐츠의 대명사입니다. 네.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정도의 시대적인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그런 거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이상민 씨가 굉장히 이제 성대모사 네. 뭐 거의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박영식 앵커가 원탑이에요. 아, 예, 저도 김유정 의원님 참 좋아하는데요. 저랑 개대햄 같이 보실래요? 좋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저도 존경합니다. 캐대햄은 햄인데요. 문제 통삼겹살은 햄이 아닙니다. ROKMC9365님 뭐가 원본인지 모르겠다. 눈 감고 들으면 진짜 똑같아요. 예. 아니 근데
더 명확해. 네. 예. 네. 즐거운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 이렇게 80만 돌파의 기쁨을 패널분들과 함께 누리고 또 먹방하면서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아주 제가 많이 좀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박영식 앵커님 감사드리고 김종욱 원장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셨는데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뵙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